충청남도 서해안의 중심도시 홍성군, 충절의 고장이라 불리는 홍성을 찾아가 봅니다. 홍성의 옛 이름 홍주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홍주성은 조선시대 홍주목 관아가 있었던 읍성입니다. 약 800m의 성곽이 남아있는 홍주성은 일제 강점기 의병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에 반발해 일어난 을사의병의 흔적이 홍주성 역사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06년) 일본군과의 홍주성 전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의병들. 당시 일본군을 추모하기 위한 애도비가 있던 자리에 광복 후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순국한 의병들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문의 글씨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이 직접 써내려주신 비입니다. 홍성 시내 가운데 외로이 서 있는 홍주성의 동문 조양문. 일제 탄압에 훼손된 다른 문과 달리 홍성 군민의 격렬한 반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곳인데요. 일본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홍주성 전투의 격전지이면서 지금까지 항일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홍성은 독립운동가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인데요.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한용운 선생은 홍성의 소박하고 아담한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백담사에 출가해 승려가 되었고 이후 1919년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해 일제에 맞선 저항문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언젠가 그 만해 한용운 선사의 딸인 한영숙 여사님의 말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치가였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질곡이 많은 그 시대에 그 한용운 선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었나 공감이 갑니다. 마저 절위라는 친필 서각처럼 그의 삶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광복 전후 활동한 민족 시인들의 시비가 세워진 시비공원. 한용운 선생의 시뿐만이 아니라 이육사, 정지용 등의 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홍성의 독립운동가 하면 백야 김좌진 장군을 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는 15살 어린 나이에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키고 17살에는 호명학교를 세워 전 재산을 교육에 바치는 등 일찍부터 비범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가 태어나 자란 생가인데요. 당시의 모습대로 온전히 복원했다고 합니다. 늘 6살 때부터 억강부약이라는 깃발을 들고 다녔는데, 이 억강부약이라는 깃발은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는 그런 깃발의 뜻이었어요. 1916년 광복단에 입단해 본격적인 항일 투쟁에 나섰던 그는 이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과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 3,000여 명을 크게 무찌른 청산리 대첩. 수적인 열세에도 목숨을 걸고 싸워 이루어낸 항일 무장투쟁 사상 최대 값진 승리였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길을 잃고 아마 헤매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좌진 장군이 걸어온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애국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이곳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그의 시 단장지통의 내용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김좌진 장군의 생을 되새겨봅니다.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올해, 항일과 독립의 중심이었던 홍성에는 나라를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